방송인으로 네. 지금 대표님께서 아예 마이크를 치고 가셨어요. 네, 오늘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흰옷 입고 왔어요. 여자님 여기 오늘 같이 네, 오늘 여기는 그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의정자 그래서 한 500여 미터 남한강 이번에 휴게소에 229억 저희 예산을 도로공사에서 들여서 85%를 완공해 놓은 곳에 이제 조금 이제 리모델링하고 민자를 조금 전환해서 15%를 투자하고 15년간 운영권을 확보한 뮤직코프라는 그 회사가 여기 이제 건설을 해서 운영을 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특혜다. 민자를 100% 했을 때 25년을 운영권을 준다고 하는데 15%만 투자를 했는데 15년을 준다. 이게 이제 산수가 안 맞는 거죠. 네. 바로 이게 특혜인 곳인데 이 특혜가 그 회사가 바로 윤석열 네. 그게 100%를 줄 때 땅은 도로공사에서 주나요? 땅까지 매입은 안 하겠죠. 그건 아니고 예. 땅은 도로공사. 도로공사 땅을 네. 100% 네, 건물을 쓰는 지금 거고. 25년인데 15% 지었으니까 1년만 돼. 네. 그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예, 특혜가 있어서 최근 이제 특정감사에서 예, 지금 남한강 휴게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장 감사를 나왔습니다. 특혜 의원님들이 10시 30분부터 오셔서 도로공사의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예, 지금 의혹이 여주양평 지역위원장님이신 최재관 위원장님이 지금 그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손님하고 때 연간 300억 이익이 예상된다. 라고 했고요. 네, 잠깐만요. 공지구 고속도로 휴게소 3대 양평 탄핵비리죠. 네. 양평 땅 다 당신 건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얘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휴게소 입지에 대해서 잠깐 드리고 싶어요. 강상면 주민이시죠? 예, 제가 강상 여기 옆에 사는데요. 여기가 이제 남한강 휴게소인데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종점이 변경돼서 여기서 500m만 가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접속부가 여기에 접속하게 되고, 그러면 남양평 IC가 위치해 있는 이곳 IC를 통해서 진출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휴게소이기 때문에 그것도 양방향이 이용하는 휴게소. 여기에서 창출되는 수익은 다른 휴게소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입지가 좋은 휴게소인데 그걸 동문에게 수혜를 주고 있다. 이걸 설명하고 싶어요. 동문이라겠죠. 지도 좀 좀. 네네. 동문은 김순이라고 알아요. 김건희의 고려대학교 최고의 문어마저 수료과정입니다. 네. 그 사람이 김건희하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10년 의정부터 대표님, 우리 오늘 남양평 휴게소의 스타 이사람을 오셨는데 아니 요즘 저기 예, 국토에서 지금 이 지도를 가지고 남양평 예, 문제점이 뭐예요? 남양평이 아니라 남한강. 남한강. 네. 남양평 IC 근처에 있는 네. 그 남한강 휴게소인데요. 이 남한강 휴게소는 휴게소가 오픈되는 게 1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건물을 다 지어놓고 불과 4개월 전에 임자 사업자를 선정해서 임자 휴게소로 전환하는 유일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시기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 이것을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임자 전환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명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민자 사업자로 선정된 위즈코프라고 하는 회사와 관련해서 여러 제보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의원실에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업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회사다라는 이유로 2021년 대선 캠페인 진행 과정에서 코스닥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대표적인 윤석열 테마주 기업이었고요. 또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인 도로공사 사장, 현직 사장인 함진규 사장과도 입찰 공고 전부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함께 진행해온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현장 방문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과 함께 설명드리고 또 오늘 못다 설명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가오는 국토위 종합감사 그리고 예결위 질의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들께 밝히고 알릴 예정입니다. 도로공사 저기서 100% 투자를 하면 25년간 저는 15% 투자했는데 19년 정도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투자를 증가하고 실제적으로 봤을 때도 상식적이지 않은 조건이고요. 너무나 정말로 이상한 것은 계약 조건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휴게소를 개장했을 때 수익이 얼마나 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내가 직접 운영할 것인지 인자 전환을 할 것인지 기대를 줄 것인지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휴게소의 향후 수익률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불과 1km 거리에 생기게 될 예정인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완전히 누락했습니다.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정부의 계획대로였다면 바로 1km 거리에 서울로 가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분기점이 생기게 되는데 그리고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그 고속도로는 원안에 비해서 교통량이 1일 6,000대가 더 많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교통량을 보이게 될 고속도로인데 그것을 수익 예측에 반영하면 이 휴게소는 굉장히 대박 휴게소가 되는 휴게소입니다. 그러면 도공이 스스로 이걸 하는 것이 맞죠. 그게 도공한테 유익한 거죠. 근데 그 교통량을 빼고 아주 수익성이 적을 휴게소로 지금 계산을 하고 민자 전환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만약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대박 휴게소를 보통 휴게소로 축소시키고 그걸 전제로 해서 전환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도로공사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무튼 제가 교수님 여기 지도 잠깐 보시면은 저기가 이제 휴게소 자리고 여기가 김건희 거기 땅이고 여기가 접속부고 이렇게. 여기 한 500m. 이수영 의원님한테 제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절대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 저희 서울에서는 5년간 취재했으니까 저희 사람들은 해줘요. 그리고 유튜브나 같이 그렇게 취급해 주세요. 하나씩 빼서. 슬픈 얘기네요. 네. 아무튼 딱 그런 거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재강 화이팅! 화이팅! 윤현정 화이팅! 윤현정 화이팅! 잘 될 거예요. 네. 방송이 세윤이 화이팅! 네. 다시 주셨어요. 아까 어디까지 했죠? 여기서 있지. 여기서 입지 얘기해 주셨고 거기 땅 들어오면서 위원장님께서 그걸 설명 이번에 이제 휴게소가 저 아래 남양천 IC 바로 있습니다. 휴게소 자리고 여기가 김건희 처가의 땅이 있고요. 이곳입니다. 여기에서 휴게소까지가 1km 되고 직선거리로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 건희 종점, 강상면 종점이 바로 이 가운데입니다. 거의 한가운데에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IC와 고속도로와 건희 땅이 이렇게 1km 안에 이렇게 통행이 되도록 되고 아까 이소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양평 IC 사실 목자가 우려되기 때문에 임자로 했다는 식으로
도로공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말도 안 되죠. 서울 양평 강남에서 오는 고속도로 접속부가 바로 이 500m 반경 안에 접속이 되고 통행량이 막 1일 6,000대가 늘어난다고 자기들 주장을 해놓고 적자가 난다고 해서 다 건설해 놓은 거의 휴게소를 마지막에 가서 빗자루 생산해서 이익을 몰아준다. 또 15년간 특혜 운영권을 준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문이다. 여기는 처가에게는 고속도로 종점을 주고 또 동문에게는 휴게소를 주고 많은 특혜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를 안 했는데 강산사리 회관 인근에 578번지 이동의 예쁜 땅도 모여 있습니다. 약 3,000평. 그리고 네 여기 지도에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양근대교를 건너면 또 금흥지구가 있어요. 양평 3대 탄핵길에 해당하는 금흥지구 고속도로 휴게소. 그리고 이게 여기 몇 킬로미터 간격에 모여 있죠? 한 여기서 500m 정도 강정으로 금흥지구까지 해서 공원까지 하면 한 2km 안에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아까 예쁜 땅이라고 했던 곳이 수변구역인데 저기 강이 잘 보여요. 강이 잘 보이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속도로가 연결된다 하면은 거의 강남하고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휴게소를 정말 전례 없는 조건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당도 유일이지만 세계 유일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조건으로 이 문자 전화를 하면서 얘기한 게 내린천으로 제가 내린천을 찾았거든요. 여기도 골프 특산이에요. 대박 휴게소예요. 근데 거기보다 수익률을 더 주기 위해서 첨단 휴게소로 만들면서 그런 부분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여기 회사가 첨단 휴게소를 만들 실적이 있느냐 그런 거 전혀 없고 최근 5년간 7번 낙찰에서 낙찰된 입찰에서 떨어진 그런 회사로 밝혀져 있고 그리고 지금 전국에 208개의 그 재정 휴게소가 있는데 대부분이 한 90%가 100% 도로공사 비용으로 국비로 이렇게 만든 것이 대부분이고 10% 정도 안 되게 사실 민자로 있는데 민자도 대부분 예, 지금 여주양평 지역위원장 최재관 지역위원장님 지금 거의 도면을 보고 지금 거의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의원들 오셨습니다. 저희도 싸움의 타이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국민들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 숙소 문제 그리고 최근에 드러난 휴게소 문제까지 양평 주민들이 어떤 시각이고 분위기가 어떤지 잠깐만 이학교 위원장이 나와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상상면으로 처음에 변경이 됐을 때는 그리고 그 소식에 대해서 처음 굉장히 놀랐었고 지난 10여 년 동안 한 번도 그 노선이 바뀐 적이 없었고 그리고 백지화 했을 때는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고속도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천막노선을 시작을 해서 오늘 109일에 이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성을 점차 진행하면서 지역분들이 조금씩 이제 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제 국토의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국토의 의원님들이 많은 진실을 밝혀주심으로써 고속도로 문제에 대한 진상들이 드러나면서 지역민들의 마음이 이제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고 있어서 원안이 변경안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뭔가 합리적인 이유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 그동안 경제성 분석을 따로 한 것도 아니고 환경성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옮겨진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고 그리고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강상으로 옮겨지면은 시내 쪽으로 좀 더 가까워지니까 조금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막상 최근에 양평의 교통 대란이 사실 심각합니다. 양평 같은 경우는 양평대교, 양근대교가 있는데 힘들기 시작합니다. 그거가 배우는 게 힘들더라고요. 양평이 아파트가 나와요. 양평 사이 다리를 일반적으로 걷다다니는 만약에 강남 정도로 이 땅이 있고 건물을 넓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를 건너야 돼요. 예, 이게 그 남한강 휴게소, 남한강 휴게소 그 건물입니다. 이분이 이제 알아보니까 드디어 비용이고 드디어 카메라를 위로 봐야지.
잠시만요. 이거 나오시죠? 여러분들께 잘 설명을 드리죠. 우리가 뭐 이렇게 천막 치고 준비하는 게 전혀 아닌데 도로공사가 아마 조금 오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이 규제시 온만으로 원래 저희들 시기에 맞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온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의원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한 이후에 답변이 뭐 제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질문과 답변 듣고 그 이후에는 도로공사는 이제 주장하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그런 순서로 하고 되겠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냥 2m가 뒤로 좀 여기까지 안내를 설치하려고. 보세요. 여기에 나래성화가 있는데 IC가 양성화 IC가 있고 문제도 있는데 원래는 IC를 수가 있어요. 김희철 기자가 포스트 제기하면 IC는 그냥 오늘 오신 김에 여기가 남한주성 IC거든요. 옆에 차가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 한번 여기가 이 동네에서는 아우토반이라고 옆으로 해서 그냥 저희한테만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남한강 휴게소 인강 방문 및 점검 저희 의원들이 이번 시간까지 오게 됐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새로운 방식 15%만 내용 중에 세부 과제, 분기 과제 사본 내용이 에 따라서 4월, 5월, 양월
7월 4일 날 사업 시행자 모집 공고를 최소 상한율 10%, 기간은 15년, 기간 투자인은 40억 이상, 의무 투자를 조건으로 설정. 7월 10일 날 사업부 설명을 했을 약 4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8월 17일 날 마켓에서 접수 결과 약 5개 업체가 저희들은 대량 평가를 8월 20일까지 했고요. 8월 23일 대안석 평가를 명의 평가인까지 8월 10일 동안 5개 업체에 대한 요율 조사를 하였고요. 두 가지 평가를 합산하여 8월 24일 날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후에 실무 협상 및 제작실 법률 감정을 거쳐서 9월 7일 이후에 사업 해방 협상을 진행하고 현재 건물은 저희들이 짓고 첨단 시설은 민간이 하는 공사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해당 체계 사업자 현황은 유커브 주식공사로서 현재 휴게소 4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제안 내용은 합작사 관련 서비스는 주의 예치형, 사인, 드론 콘텐츠고요. 창의적인 부분을 수익도 기간 투자비는 40억으로 결정이 됐고요. 제안 사항은 입찰 최저 11.15 잠시만요. 잠깐만 찍고 말할게요. 제가 저희들이 프로공사 사장님이 언제 사장님은 2월 14일 날 2월 14일 날 여기 이렇게 이번에 네. 그리고 그러면 그때까지 구정료가 얼마였습니까? 그때 근무는 이미 이제 올 연초부터 얼마가 투자가 되었지? 근무는 167억입니다. 167억을 먼저 프로공사 투자한 다음에 사장님이 모으고 4월에 그렇게 해서 결국 45억 정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년 동안 사용하게 되는 방식의 또 추가주가 저희가 있습니다. 근무는 이제 공이 지르게 됩니다. 인간이 수가 투자입니다. 맞습니다. 한꺼번에 가져가는 네네, 거죠? 맞습니다. 그럼 229억 원을 공에 투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대한 인간이 투자는 건물만 있습니다.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누가 하든 다만 건물은 인간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건물만 별도로 그러나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일자 전환 사업과 함께 주유소의 운영권도 같은 회사한테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현상적으로 저희들이 회사 주소를 묶었어요. 어쨌든 도로공사가 주유소와 휴게소를 대체로 그렇게 이건 하나 있는데 남한강역에서 당초 계획은 멜로 결제한 거예요? 당초 계획은 2020년은 19년 20년 4월부터 21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사업이라고 하는 게 당초 계획이 계속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왜 하필이면 정권이 바뀌고 사장이 바뀌니까 갑자기 왜 혁신 방안 임원회의를 왜 하는 거예요? 당초 계획은 변화된 게 없습니다. 당초 건물은 저희들이 전화대에서 혁신 방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방안은 저희들이 이제 그 위치법도 네. 12년 3월 이후에 사업 진행 현황이 라 하면 아니 그 새 정부 들어와서 이번에는 15년 15년 운영 중 그래서 4개하고 주유소 3개가 있죠. 때는 2010년도에 이번에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는 회사가 2018년부터 남한강 휴게소를 입찰하기 전까지 7번의 휴게소 입찰에 도전을 해서 모두 탈락한 네, 거죠.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게 우차제는 20대, 30대 또 올해 초에 작년 초에 시작합니다. 2022년 10월
1월에 1월에 출범을 하고 그 말씀하시는 4월부터 진행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그 거의 공사는 마무리된 상태였던 거죠. 건물에 대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는 마무리된 상태에서 네네.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것들을 기자 사업자에게 전환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아니고요. 첨단 시설 투자고 인테리어는 통상적인 이번에 기술은 기술이 들어간 상위 기자가 새롭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설계에 있었어요? 아니 당초 설계에 있었어요? 당초에는 건물 설계만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어요? 사실 이제 거기가 새로운 물기법을 도입한다든지 그래서 거기가 특별히 중요한 그 작업을 그런 말씀 구체적인 내용들은 되게 저희가 공감이 있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때 해가지고 이 양방향을 조명하는 휴게소가 내림천에 실패를 했습니다. 2022년도. 22년도에 반납을 받았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잘 된 휴게소가 양방향에서 이용하는데 왜 실패를 하느냐 임대 입찰했는데 그 수십 대일 경쟁을 들어온 그 업체가 왜 내놓고 나가야 되냐 그 걱정을 저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사장님 오셔가지고 휴게소에 대한 개념을 바꾸라. 그냥 찾아오게 만들지 말고 명품 휴게소를 만들자. 나중에 그거에 저희가 저희가 아니 입찰 방식을 왜 바꿨어요? 입찰수 왜 바꿨냐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신기술을 투자를 하게 하려면은 입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입찰제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서 영업 수리만 해서 들어오는 임대 방식이고요. 입찰 방식을 누가 바꾸냐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바꿨어요. 저희들이 어느 회의에서? 저희들 자체 부서 회의에서 부서원들의 다 의견을 모아서 결정했습니다. 무슨 회의인지 그 자료를 좀 네, 그 있습니다. 저희가 회의 자료를. 직원하고 저도 하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나머지 부행 사항들은 부탁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기자회견이니까. 이 방금 했던 이 자료를 네네. 서로 살려주세요. 네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워서 보이지만 공개는 그러면 이제 현재 안 보이잖아. 잠깐만. 도로공사가 되는 이제 현장이 있고 지금 먼저 방금 전에 우리가 도로공사의 설명을 들었는데요. 언론인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 도로공사가 지금까지 없었던 첨단 휴게소를 만들어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려고 했다면 왜 2022년 1월부터 착공돼서 이미 건물이 다 지어지고 오픈이 불과 4, 5개월 남은 그런 휴게소에 이 첨단 휴게소를 적용하려고 했을까? 우리가 새로운 개념의 휴게소를 도입하려면 단순히 거기에 드론을 띄우고 VR을 설치한다고 해서 첨단 휴게소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건물 설계에서부터 애초 여러 가지 계획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반영돼야 아마도 그런 좋은 휴게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이미 하드웨어가 다 건설되고 설계가 대부분 공사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의 이 남한강 휴게소에 갑자기 돌연 첨단 휴게소라고 하는 것을 일미 명분으로 해서 의구심이 너무나 높은 수상한 인자 전환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한번 같이 생각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남한강 휴게소와 관련해서는 5가지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문점을 함께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도로공사가 229억 원을 들여서 휴게소 건물과 주유소 건물을 다 지어놓은 휴게소를 뒤늦게 민자 전환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200개가 넘는 대전고속도로 휴게소 중에 이 남한강 휴게소가 유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전고속도로 휴게소는 현재 207개가 있습니다. 207개 중에 90% 정도에 해당하는 184개는 도로공사가 모든 건설을 주도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민간 사업자는 이 건물이나 시설 공사에 비용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5년의 기간만 보장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10% 정도의 23개 휴게소는 민간이 100%를 투자합니다. 100%를 투자했기 때문에 25년 정도의 운영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207개 중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사례가 오픈 4개월 전인 남한강 휴게소에서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남한강 휴게소는 애초에 민자로 운영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2022년 1월에 착공을 하고 공사가 진행 중이고 올해 12월에 오픈 예정인 휴게소입니다. 도로공사가 전체 건설비 271억 개에 이미 229억 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에 새로 민간 사업자가 지정이 되고 민간 사업자는 42억 원만 투입을 하고 15년간의 운영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런 사례는 이 남한강 휴게소가 유일합니다. 왜 이 남한강 휴게소에서만 유독 이런 이례적인 임자 전환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도로공사는 첨단 휴게소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 휴게소를 도입하고자 했다면 하드웨어부터 건물부터 새로 설계하고 지어지는 휴게소에 도입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이 휴게소에 선정된 위즈피토라고 하는 업체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휴게소 4개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고 그 휴게소 중에 첨단 휴게소라고 불릴 수 있는 휴게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민자 전환의 시기에 주목해 주십시오. 한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전직 새누리당 의원 출신으로 올해 2월에 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한진규 사장의 취임 당시 이미 사업이 대부분 진행되어서 올해 말 오픈이 예정되어 있었던 남한강 휴게소를 갑자기 민자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취임한 직후에 휴게소 시설협회라고 하는 위즈코프 대표자가 회장으로 있는 협회와 첨단 휴게소, 미래형 휴게소, 토론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논의를 시작하고요. 취임한 지 2달 정도 지난 4월, 5월에 남한강 휴게소 사업권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에 관련된 회계법인 용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7월 달에 민자 사업자 입찰 공고를 내고 8월 달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민자 전환의 시기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다 지어진 휴게소를 누군가에게 특혜성으로 민자 전환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는 도로공사의 입장에서 이미 도로공사의 비용이 투입된 휴게소를 스스로 그걸 임대 휴게소로 운영하지 않고 민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또 이 민자 사업자와 공정한 계약 조건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 휴게소가 향후에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휴게소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진규 도로공사 사장이 취임하고 2달 정도 후부터 진행된 법인이 수행한 시설 휴게시설 사업자 선정 사장 남한강 휴게소에 대해서
교통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완전히 누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올해 4월, 5월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종점을 이 남한강 휴게소에서 불과 1km 떨어진 강상면 종점으로 변경된 노선이 국토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면서 국비 투입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남한강 휴게소가 지어지게 되면 이 사업자의 운영 기간 내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1km 거리에 개통되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휴게소의 향후 수익성, 매출액을 예상하고 분석함에 있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반영하는 것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양평 고속도로만 반영한 상태에서 교통량 추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100만 원짜리 상품을 50만 원짜리로 평가한 다음에 이 50만 원짜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한 거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휴게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민자사업할 것인지, 또는 민자사업자에게 어떤 조건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도로공사가 의사결정함에 있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누락되었고, 만약 그 누락이 의도적인 것이라면 이것은 민자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도로공사에 대한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교통량 반영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휴게소의 입지 때문입니다. 남양평 IC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남한강 휴게소입니다. 1km 거리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정경 지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휴게소의 교통량, 이용량 산정에 있어서 이 고속도로를 없는 것 취급한다? 이것이 과연 상식적인, 합리적인 경영인의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례적이고 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인자 전환의 수혜자가 바로 뉴스포프라고 하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뉴스포프라고 하는 기업은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회사명을 검색하시면 윤석열 테마주라고 하는 많은 기사와 동영상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포털 검색창에 검색만 해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가 나중에 감사원이나 국회가 얼마든지 문제 삼을 수 있는 이례적인 민자전환을 하면서 그 민자전환 사업자로 이런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업체가 윤석열 테마주로 뽑혔던 업체라는 것을 모르고 선정했다라는 것은 누구도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업체를 많은 경제지들이 윤석열 테마주로 뽑은 것은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이 있는 회사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고, 실제로 이 기업의 코스닥 주가는 윤석열 후보자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겠다는 선언을 하고 또 각종 여론조사가 우세로 발표되고 또 마지막에 단일화 선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모든 캠페인 이벤트에 있어서 이 회사의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증권가에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실들과 정보들을 통해서 이런 투자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업체는 현재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업의 주가가 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호재가 생길 때마다 반응하고 주가가 상승했는지 언론인 여러분들과 여당도 제대로 확인하고 검증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한강 휴게소 민자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제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질의를 한 이후에 많은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와 국정과의 관계, 그리고 이 업체와 함진구 도로공사 사장과의 관계, 그리고 이 업체가 7월 달에 입찰 공고가 나기 이전부터 이 남한강 휴게소의 운영을 준비해 왔었다라고 하는 정황까지 저희가 그 사실들을 인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이어지는 소위 종합감사 그리고 예결위 진행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의 질의를 사장과 빠지라는 해고는 저번에 말씀하신 금융이라고 하는 소재는 너무 많으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은 나중에 제보가 국정감사 이어지고 있고요. 제보가 이어지고 있고 그 제보의 내용들을 저희가 검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증된 내용을 향후 종합감사 그리고 예결위 과정에서 질의의 방식으로 공개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서울대 근무이 44만 명이라고 합니다. 44만 명 중에 많은 기업인들이 있을 텐데 왜 이 기업이 유독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있는 회사로 해가지로 꼽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테마주라고 지칭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후보 있을 때부터 윤석열 테마주라고 되어 있고 그것에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은 게 이 회사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런 점들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그 회사가 답해야 됩니다. 게다가 오늘도 확인한 사실이지만 보통 갑자기 뭔가를 바꿀 때 갖다 붙이는 말이 첨단 이런 수식어와 기사 여부를 갖다 붙이는데 이 회사는 이번에 입찰에 당첨되기 이전까지는 우리 이소영 의원님 설명대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적도 없고 그런 걸로 한 번도 여러 다른 휴게소에 입찰에 당첨된 적도 없는 전혀 경험이나 기술이나 능력이 없는 회사가 갑자기 당첨되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첨단 이런 것들을 갖다 붙였다. 그 자체가 이 진짜 전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도로공사 집행 과정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사용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거기 그 규모는 이 매출액에 비례해서 받는 부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휴게소가 오픈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퍼센트 아까 기사분에 그 브리핑 자료에 있어요. 임자휴게소나 임대휴게소도 수수료를 냅니다. 그러나 그 수수료율을 정할 때는 이나 예상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 부대 조건들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그 사용률, 수수료율 이걸 정하게 되는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85%, 15% 구조로 이루어지는 투자 형태가 이 휴게소가 유일하기 때문에 다른 100% 도공휴게소, 100% 민자휴게소랑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저희에게 답변한 것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아직 확정돼서 착공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저는 비상식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자가 올해 12월에 오픈을 하게 되면 15년간 이 휴게소를 운영하게 될 텐데요. 그 운영 기간 내에 개통될 것으로 국가 도로 계획들에 반영되어 있는 휴게소고요. 국비 투입이 예타 통과를 통해서 국비 투입이 확정되어 있는 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통이 유력한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통째로 누락하고 이게 아직 착공되지 않았고 확정되지 않은 도로여서 뺐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적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뺄 근거가 없습니다. 적어도 예타를 통과했다라는 건 수입이 확정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어떤 SOC 사업에 있어서 확정이란 말을 쓰는 거는 예타 통과 여부인데 그건 예타를 통과했다라는 것이 뭐 다 알고 계신 것처럼 확정이 된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데서 굉장히 의구심을 넣을 수 내린천. 네, 내린천이 많이 인테리어 비용이 비싸서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새롭게 추진하게 되면 별개의 얘기로 보이고요. 그 내린천 휴게소와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도로공사가 답변을 할 때 언급을 했었는데 양방향 휴게소의 경우에 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르게 해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내린천 휴게소가 여러 가지 운영상의 애로를 보이고 그로 인해서 사업자가 이런 사업권들의 운영을 요구한 것은 우연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함진규 사장 취임 이후에 이런 의사결정이 새롭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린천 휴게소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시기가 맞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다 지어놓은 도로공사 사업장을 임자로 전환했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휴게소가 잘 되고 안 되고는 그 도로의 교통량이라는 것이 양방향이고 중간이고에 따라서 특징이 저되는 것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자체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반영이 됐으면 교통량 또는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수익이 높은 걸로 계산이 되잖아요. 도로공사에 설명할 때는 수익이 불안해서 누자를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하는 거고 만약에 반영이 돼서 교통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느는 걸로 계산했으면 굳이 인제 안 하고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요. 감사 기관에 새로운 의혹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해야 될 게 훨씬 많아졌다. 의혹이 더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 원희룡 장관이 계속해서 의혹회사 또는 전문가들한테 그런 의혹이 해소될 거다 그랬는데 그분들 모셔놓고 국정감사한테 많은 질문을 했고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는데 그대로 해명된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결국은 이제 원내 전체 지도부가 있으니까 지혜를 모아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오히려 국정조사의 필요성들은 훨씬 더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휴게소를 포함 문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용역사에서 나왔던 얘기를 했잖아요. 하루 2번 정도 와서 보고 결정하고 그때 양천군에서 만들었어요. 차하고 예타가 양산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양산면을 중점으로 하는 2030 양천군의 보고서가 있어요. 그걸 2015년도에 만들어놨던 그 보고서를 참고를 하고 이 공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 사업 지시는 적극하겠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전체 종합을 해보자면 이미 양서면으로 가고자 했던 예타, 사파의 정수와 말과 상관이 없이 양천군에서는 공선교 전 양천 공수 당시에 강산면 쪽으로 어렵게 남양평 IC, 남평 IC로 거리가 더 있는 곳이 아닌데 무리하게 남양평 IC를 만들어내고 이쪽으로 동점으로 하는 서울 양천간 대적도를 열심히 계획을 해서 시기가 되니까 그거하고 함께 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이번 수단에서 나온 거예요. 남한강 휴게소 관련해서 첨언을 드리자면 남한강 휴게소 수혜 의혹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여러 추가적인 국정조사 등 조사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최소한 이 국회의 상임 의결로 감사원 감사 요청이 필요한 사안임이 분명하다. 감사원에서 감사해야 될 사안입니다. 감사와 이 문자 전환 과정 자체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런 수익성 분석도 최소한의 수익성 분석도 누락된 상태에서 도로공사의 이익을 따져보지 않고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사실 자체가 민자 전환 자체가 감사원 감사 대상입니다. 당상 분기점, 당상 ACT하고 이 휴게소가 1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변경 동점이 동점 변경안이 중부 노선 아니겠습니까? 중부 내륙 고속도로랑 당상 분기점에서 만납니다. 당상 분기점에서 1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원안 종점은 이 VTC에서 7km 거리이기 때문에 8km 거리가 됩니다. 그럼 저희가 답변 드릴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잠깐 다시 국감때도 확인하겠지만 잠깐 본 거로는 첨단지가 한 VR 체험 뭐 이런 정도 첨단 기술로 보이지는 않는데 대견 테마파크 이런 게 첨단 기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남양평 IC를 통해서 대나르는 차량이 지금 아마 1톤에 4,200, 4,700 정도. 이거는 이제 사진을 보여주세요. 서울 양평 가는 고속도로의 강상면 도로 안을 어느 정도 수상했을 것 같고, 또 IC 설치 기준을 볼 때 예전에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IC가 하이패스 IC인데 IC 설치 기준에는 유통에서 나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휴게소 같은 게 있었어야 돼요. 남양평 IC를 만든 시점에서 이미 7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휴게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도상 저희 뒤에 지도가 있는데 지금 저 IC하고 이 JCT 연결되는 부분 한 500m 정도 거리되고 김건희 처가 땅이 있는 거리하고 IC가 한 1km 정도 됩니다. 그 중간 정도로 오기 때문에 1km 이내 사실은 한 500m 정도 거리가 그렇습니다. 원래 동상 JCT하고 남양평 IC가 사이에 이 접속부가 오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설명하고. 지가 생각했습니까? 주에 필요한 부분은
자, 오늘 그냥 점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헤어지기 전에요. 이 바로 옆에 도로가 중부내륙 고속도로인데 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시다시피 오늘 평일 오전에 여기로 오셨을 텐데요. 양수리 두물머리 일대는 아마 꽉 막혀서 많이 오기가 힘드셨겠지만, 네, 이 남양평 IC 강상면을 지나가고 있는 이 도로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언론인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차가 많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교통량이 많아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이곳으로 옮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인지 아마 직접 보시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000대가 된다고. 첨언 하나만 하면 원래 남양평 IC를 최초에 만들겠다고 했을 때 IC 반려를 해요. 반려 보고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교통량 자체가 향후에 10년 전인 것 같아요. 향후에 4,200여 대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공개성이 없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원래 남양평 IC가 만들어진 것 자체도 굉장히 특별할 정도예요. 자, 오늘 마치고 어떤 또 이야기나 또 궁금한 이야기나 공감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남양평 IC가 있어야 모든 게 남양평 IC를 통해서 도로까지 넘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휴게소 자체가 지금 시행되는 늦게 만드는 그래서 약간 얘기 앞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하나 그러면 부천으로 우리 몇번 들러셨다고 하시다고 거기 가서 그 경제성이 있다라는 거는 도시장이 얼마나 서울 양수하시다. 아이고. 오늘 원님 맞죠? 제발 질문. 자,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오셨어요. 네. 네. 실수가 없네. 방송하고 진짜 보면 봐. 이제 현장 방문 및 지역위원회 쪽이 기자간담회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하는 이제 15개 서류를 명함을 주고 받았습니다.